저는 지금까지 상담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검사 결과 나왔는데 이 기질에 보면 그 자극 추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저는 100점은 처음 봤어요. 상담 그렇게 오래 했어도 100점이에요. 보통 높아도 제가 최고로 높이 본 게 뭐 97점 이렇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는 굉장히 귀한 내담자다. 감사합니다. 고마울 건 아니고요. 약간 제 상담 역사에서는 조금 약간 특이한 분이라서 돈도 금방 다 증발해버리고 뭐 생각도 다 증발해버리고 그래서 사실 잔소리를 계속 들어도 큰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우울증도 잘 안 생겨요. 다른 기쁨이 생기면 잔소리가 언제 들었는지 생각이 안 나요. 조금 전에 막 울었는데 뭐 맛있는 거야 아니면 뭐 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죠? 본인이 카드 빚을 졌는데 본인이 신청을 했다고요? 네. 네네. 이제 점점 사실 지치더라고요. 처음에 500 빌렸는데 이게 3,000 되고. 처음에 500원 빌린 거는 500원 카드로 받고 3,000원. 곧 론이 빌리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나중에 안 갚아서 3,000 된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돈에 대한 개념이 뭐 아예 없어요.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사실 어렸을 때 엄마가 제가 이제 아팠었거든요. 네네. 갖고 싶다는 거를 다 사주셨어요. 그게 아직도 버릇이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싶은 건 무조건 가져야 되고 하고 싶은 건 무조건 해야 되고 저도 잘못된 거는 알긴 아는데 참을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거를.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가 검사 이렇게 좀 긴 검사 하나 하셨죠? 네. 여기 지금 저희가 함께한 검사가 기질과 성격을 알아보는 검사인데 저는 지금까지 상담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검사 결과 나왔는데 이 기질에 보면 그 자극 추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저는 100점은 처음 봤어요. 상담 그렇게 오래 했어도 100점이에요. 보통 높아도 제가 최고로 높이 본 게 뭐 97점 이렇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는 굉장히 귀한 내담자다. 감사합니다. 고마울 건 아니고요. 약간 제 상담 역사에서는 조금 약간 특이한 분이라서 이게 100점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물불 안 가려요. 맞아요. 원하는 거 다 사고요. 오늘 뭘 하다가 내일 새로운 게 생기면 오늘 거 때려치고 내일 또 새로운 거예요. 네, 맞아요. 집중력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누가 무슨 얘기하면 증발이야. 제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딱 기억하지 다른 거는 다 길을 닫아버려요. 기억하고 싶은 것도 오래 안 가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 인생에 이름을 적어서 이 내담자에게 이름을 붙인다. 동나경이라는 이름 옆에 전 땡땡 증발력. 그냥 뭐 돈도 금방 다 증발해버리고 뭐 생각도 다 증발해버리고 그래서 사실 잔소리를 계속 들어도 큰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우울증도 잘 안 생겨요. 다른 기쁨이 생기면 잔소리가 언제 들었는지 생각이 안 나요. 조금 전에 막 울었는데 뭐 맛있는 거야 아니면 뭐 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죠? 이게 집중력이 낮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를테면 약속을 어기거나 내가 잊어버린 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나고요. 그리고 타인에게는 결국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집안에 경제적인 피해를 주고 남편에게 다 털어놓지 않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건 한 번쯤은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남편의 잔소리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고 돈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돈을 생각하면서 쓰는 건 아마 다음 생에도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돈이 나와서 그래요. 맞아요. 어디서든지 엄마 돈도 안 갚아, 남편 돈도 안 갚아, 은행 돈도 안 갚아, 카드빚도 안 갚아, 아무것도 안 갚아요. 이거는 금융사회에서는 범죄자예요. 돈이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필요는 한데, 그렇죠? 네. 남편이 지금 돈줄 딱 죄고 있죠. 네, 그리고 그 빠져나갈 구멍을 남편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왜 안 막아요? 왜 안 막는 것 같아요? 근데 아내가 왜 이렇게 돈 문제로 계속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까요? 이 여자랑 왜 살아요? 지금 뭐 정이 들어서 산다고 해야 되나? 정이 뭐, 들어서? 네. 이게 보니까 눈빛이 이 여인을 되게 귀여워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여인이 귀여워도 돈으로 계속 사고 치면 안 귀여워져요. 네. 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쭉 들으면서 좀 궁금했던 게 하나 있는데 아내는 한 달에 얼마를 쓰나요? 사실 정확하게 얼마를 쓰는지는 뭐 모르는 부분이
얼마 쓰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재혁 씨가 아내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귀엽기만 해요. 근데 귀엽고 예쁜 거 좋은데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정말 거짓골은 못 멸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여기 약간 긴 검사 하나 했잖아요. 네. 검사를 했는데 어떤 위험에 대해서는 되게 불안이 높은 편이어서 자극이 오거나 아니면 위험이 오거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아, 네, 맞아요. 네. 아내는 위험 지수가 머리에 없어요. 자극 추구 지수는 100점 만점이고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완전 저랑 반대. 완전히 반대죠. 완전히 반대고 그러니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뭐냐면 돈은 그냥 딱 가지고 계세요. 아내는 누군가 옆에서 딱 잡아주지 않으면 아내는 빠른 시간에 신용불량자가 될 거예요. 사실 그 마음으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여태까지 지켜진 게 없으니까. 근데 직접 들으니까 좀 더 좀 침울한 상태인 것 같아요. 좀 마음이 복잡하기도 하고, 예. 좀 답답한 게 가장 큽니다. 제가 이 검사 결과를 보니까 이 회피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이 뭐하고 조금 반대편에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거짓말도 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나경 씨는 큰 거짓말은 안 해요. 왜냐면 겁이 많거든. 네. 근데 소소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남에게 크게 피해는 주지 않아요. 모이면 재앙이에요. 결국은 남편은 돈으로 폭탄을 계속 맞잖아요. 근데 거짓말도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주로 이제 돈에 대한 거짓말이 많은 편인가요? 네. 다른 신랑한테만 네. 거는 남편한테만? 네. 다른 거는 딱히 없어요. 그리고 자주 걸리죠? 어, 안 걸리는 것도 많아요? 지금 현재도 남편이 모르는 뭔가가 있나요? 아니 없어요. 저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남편이 모르는 빚이나 남편이 모르는 뭔가가 있나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혹시 그 말이 거짓말 아니에요? 아 막 무슨 말? 응. 네. 알겠습니다. 제가 믿어보긴 하겠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거 뭐냐면 이렇게 자극추가 높은 분들은 10중 8구 빚이 있어요. 10중 8구. 눈알에는 거짓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스스로 알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기에까지 와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 집은 좋아질 수 없어요. 남편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지금은 나경 씨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하잖아요. 나중엔 이 여인의 사랑스러움과 귀여움은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가요. 근데 사실 이거는 방송에 잠깐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네. 사실 제가 지금 맞아요. 카드가 빚이 조금 있어요. 카드값이. 뭐라고? 이제 얘기하고 싶어서 계속 이걸 더 끌고 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기는 했는데 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근데 계속 속이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계속 말하고 싶은데 또 이제 화내고 이제 그럴까 봐. 근데 계속 마음에 이렇게 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계속 이것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는데 그게 조금 안 되더라고. 근데 진짜 이거 빨리 좀 털어버리고 그렇게 지내고 싶거든요. 근데 말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줘서 고마워요. 제가 또 거짓말을 한 거니까 이제 그게 믿음이 깨지는 게 크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계속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 후회가 계속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그 카드빚 얼마인지 물어봐도 돼요? 지금 정확히 다 하면 100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100만 원 미만. 100만 원은 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류 이제 옷 같은 거 살 때 사실 신랑이 그때도 조금 보태주긴 했는데 전 또
더 다른 거 사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가 열심히 안 하는 걸 아니까 일단 제가 돈 얘기를 하면은 또 화를 낼 걸 아니까 남편이 화를 심하게 내요. 한 번씩 말투가 억양이 되게 높아요. 가끔 막 욕도 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말을 좀 못 하겠더라고요. 만일 우리가 오늘 여기서 남편에게 이 100만 원 얘기를 한다면 남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좀 더 실망할 것 같아요. 근데 100만 원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소액 결제도 해서 핸드폰 소액 결제는 얼마나 그래서 돼요? 2개 다 하면 한 200 정도 돼요. 200 정도 돼요. 벌써 2배가 됐네요. 이게 참 어려워요. 처음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그걸 저한테 숨겨서 결국에는 한 4천만 원 정도? 한 3,700, 800? 뭐 그 정도? 500에 갚을 거를 3,700이 그렇죠. 들었네. 그 500으로 3,700까지 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이거 말해야 돼요. 오히려 이게 계속 있는 이유가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원인은 다양해요. 그래서 요거 살펴보고 이 상황에 이 얘기를 하는 게 차라리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제가 살짝 얘기를 꺼낼게요. 얘기를 살짝 꺼내고 나경 씨가 때론 곤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견뎌야 돼요. 네. 그러려고 계속 고민하고 나온 거니까. 감사합니다. 네, 저희 조금 이따 뵐게요. 네. 근데 계속 되게 미안했거든요.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을 때도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해가지고. 아내 거짓말은 안 하나요? 굉장히 잘하죠. 아세요? 예, 그 눈빛 하나 안 변하고 뭐 이런 말 하면 저는 사귀는 기질이 좀 있습니다. 네. 제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 거짓말이 뭐였냐면 네. 아내에게 빚이 있더라고요. 또요? 네. 어떤 2군데의 빚이 있더라고요. 지금 카드도 좀 있고요. 네. 소액 결제도 좀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0만 원 정도 빚이 있더라고요. 아셨어요? 몰랐던 부분이고요. 좀 한편으로는 좀 또 당연히 실망적이기도 한데 그 액수가 적어서 놀랍지도 않다고 그래야 되나? 네, 뭐 그런 그전에도 부분도. 이런 일들이 잦았나요? 그 최근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분명히 이제 다시는 그런 뭐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또 지금도 이런 상황이 또 생긴 거니까 좀 되게 좀 어이가 없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도 조금 그런 지금 되게 좀 또 화도 나고 화도 나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카드나 이런 거를 다 없앴기 때문에 카드 사용 내역도 없었고 이제 쓸 수 있는 어떤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핸드폰을 쓸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좀 절망했다고 할까요? 좀 이거 남편한테 말하면 신뢰가 더 무너질까 봐. 남편이 혹시라도 화를 낼까 봐 정말 엉엉 울더라고요. 약간 울고 들어와서 저는 뭐 자기도 뭐 마음에 상처가 있다 뭐 이런 얘기해서 저는 좀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너 울었어? 슬펐어. 진짜? 왜 울었어? 미안해서 운 거야 나한테? 아니? 그럼 뭐야? 하긴 뭐 미안했으면 울었겠어. 아내가 걱정스럽게 들어오게 될 텐데 어떻게 하실래요? 뭐 좀 지금 뭐 되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또 이게 금액의 문제를 떠나서 또 이런 일이 생긴 거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왜 아내는 남편에게 이런 말을 못할까? 아무래도 제가 뭐 무섭다 뭐 이렇게 무섭다. 얘기는 했었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무섭게 하는 게 이 여인을 못하게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음성화하는 거죠. 몰래 하게끔 하는 이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앞으로도 돈 문제 계속 생길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도록 해야 돼요. 족치는 게 아니고요. 다그치는 게 아니고요.
얘기해도 괜찮아. 혹시 그런 일 없어? 좀 물어보시고. 일단은 지금의 마음은 진짜 뭐 불같이 화내고 싶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는 걸 또 들었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또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거잖아, 솔직히. 아무렇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긴 한데 또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지금 당장은 좀 보기 싫기도 하고 예, 굉장히 좀 마음이 복잡합니다 지금.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아내가 돈하고 시간에 대한 약속이 좀 아쉽다. 거짓말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내의 새로운 빚 얘기를 좀 했어요. 새로운 빚 얘기를 좀 했어요. 저 카드하고 이제 소액 결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남편이 굉장히 어이없어 했어요. 네. 이 상황이 지금 얘기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말하는 게 맞아요. 남편의 일종의 믿음을 저버렸다 그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할까요? 내가 진작에 말했어야 되는데 또 숨겨서 미안해. 계속 먹으면서도 계속 고민했는데 이번에 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말한 거야. 너 실망시켜서 미안해.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너도 힘들었을 텐데. 나경 씨, 울지 말아요. 저 울고 싶은 건 남편이에요. 본인이 미안해서 우는 거 알겠는데 지금 울고 싶은 건 남편이라고요. 지금 남편은 한숨도 쉬고 싶고 소리도 좀 지르고 싶고 왜 자꾸 이런 일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가 울고 싶단 말이에요. 울지 말고 행동해요. 약속할 수 있어요? 네. 단 자존심 상하게 하는 얘기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인생의 나락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사랑하는 남자에게 돌려지면 안 돼요. 알겠죠? 사실 그 전에는 뭐 들키거나 어떤 상황이 닥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제가 먼저 말한 거라서 용서하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하게 진심으로 느껴지진 않았고요. 그럴 거면 또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저는 항상 의구심이 드는 게 왜 미안할 짓을 하는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고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좀 대화하고 싶지도 않았고 설마 또 그러겠어라는 일말의 좀 믿음이라도 있었는데 굉장히 화가 났고 좀 와이프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지 않았나. 앉아봐 저요. 어디다 쓴 거야? 뭐를 샀는데? 그냥 그거 좀 많이 사고 뭐라고? 애들 거 옷이랑도 사고 내 것도 사고 너 것도 사고. 뭘로 어떻게 샀어? 카드가 없잖아. 카드 한도 30만 원인가 있어. 근데 그거 어떻게 200만 원이래? 하나는 그거 핸드폰 값 소액했대. 필요하면 말하면 되잖아. 말을 못했어.
말했을 때 내가 돈을 안 준 것도 아니잖아. 근데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어. 나는 솔직히 이해가 좀 잘 안 가거든.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또 이런. 지금 몇 번째야 이게. 잔소리가 아니고 진짜 네가 진짜 양심적으로 생각해봐. 진짜 난 이해가 안 돼. 진짜 솔직히. 정말 이해 안 돼. 아니 도대체 뭐를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나는 더 무서운 게 돈 문제가 또 생길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게 난 더 솔직히 무섭거든. 그냥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되게 절망적이었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인내심이 너무 한계에 다다라서 저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그냥 신랑을 속였구나라는 그런 후회가 되게 많이 돼가지고 제가 그냥 제 자신이 조금 싫었던 것 같아요.